오전 10시 버스가 덜컹거리며 멈춥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여기가 종점이에요. 청솔리.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짐을 챙깁니다. 배낭과 캐리어 하나. 서울에서 가져온 전부입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는 돌아갑니다. 정숙은 홀로 남습니다. 종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강원도 청솔리, 인구 700명. 주변을 둘러봅니다. 버스 정류장 하나, 낡은 벤치, 그 옆에 청솔리 마을회관이라는 간판. 멀리 산이 보입니다. 산자락 아래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차가운 산내음, 흙냄새.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어요. 매캐하지 않고 맑았습니다. 정숙은 짐을 끌고 걷기 시작합니다. 좁은 시멘트 길, 양쪽으로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골목을 지나갑니다. 한 집 마당에 고추가 널려 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집 앞엔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일터로 나갔거나 집 안에 있거나. 걷다 보니 언덕이 나옵니다. 숨이 찹니다. 캐리어를 끄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서울에선 평지만 걸었지요. 여기는 온통 오르막이었습니다. 10분을 더 걷습니다. 땀이 납니다. 그제야 한 집 앞에 도착합니다. 대문이 보입니다. 낡은 철문. 녹이 슬었습니다. 문패에 김정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며칠 전 붙여둔 것입니다. 정숙은 문을 엽니다. 삐걱 소리가 납니다. 마당이 보입니다. 잡초가 자랐습니다. 집은 작습니다. 단층집, 기와 지붕, 벽은 흙벽입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낡았습니다. 아니, 사진은 각도가 좋았던 거지요. 현관문을 엽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마루가 삐걱입니다. 방 2칸, 작은 부엌, 화장실. 정숙은 방문을 엽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낡았어요.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했지요.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배낭을 내려놓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 푸른 산자락, 그 아래 농과 밭, 멀리 작은 하천이 반짝입니다.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정숙은 창틀에 손을 얹고 한참 바라봅니다. 서울 아파트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17층에서 내려다보던 빌딩 숲 대신 산과 들판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립니다.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이곳엔 이런 풍경이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창을 닫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숙은 저녁을 준비하려 부엌으로 갑니다. 수도꼭지를 틉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다시 틉니다. 여전히 안 나옵니다. 수도가 고장이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합니다. 서울이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수도 계량기를 찾아봅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배낭에서 생수를 꺼냅니다. 물 한 병뿐입니다. 간단히 씻고 준비해온 김밥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첫날부터 막혔습니다. 낭만 같은 건 없었어요. 불편함만 있었지요.
밤 9시 정숙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춥습니다. 보일러를 켜려 했지만 작동법을 몰랐습니다. 전기장판이라도 켜려 했지만 콘센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난방이 저절로 됐어요. 버튼만 누르면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야옹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립니다. 계속 웁니다. 바람 소리도 들립니다. 창문이 덜컹거립니다. 어디선가 나무 부딪는 소리도 들립니다. 정숙은 눈을 뜹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서울에선 아래층 소음,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선 자연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일어섭니다. 방문을 엽니다. 복도가 깜깜합니다. 불을 켜려 했지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휴대폰 불빛을 켭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화장실 문을 찾습니다. 여는데 문이 뻑뻑합니다. 힘을 줘서 엽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턱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뻔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깜깜한 곳에서 넘어지면 어쩌지. 여기선 누가 도와주나. 병원은 얼마나 먼가. 조심스럽게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방에 누웠지만 잠이 안 옵니다. 이곳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이런데. 새벽 5시 반. 창밖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동이 틉니다. 산 너머로 해가 올라옵니다. 붉은 하늘. 주황빛이 산을 물들입니다. 정숙은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상쾌합니다. 새들이 웁니다. 아침을 알립니다. 서울에선 본 적 없는 일출이었습니다. 17층에선 건물에 가려 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숙은 한참 해를 바라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힘든 밤이었어요. 물도 안 나오고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왔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하루하루 적응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조급해하지 말자. 천천히. 오전 7시. 정숙은 생수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낭에서 과자를 꺼내 아침으로 먹습니다. 차는 못 끓입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첫날이 끝났습니다. 로망은 첫날부터 산산이 부서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마당을 봅니다. 잡초 사이로 작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입니다. 정숙은 쪼그려 앉아 꽃을 들여다봅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척박한 곳에서도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오늘은 수도부터 고쳐야겠어요. 그리고 보일러 사용법도 배워야지. 하나씩 천천히. 정숙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오전 8시. 정숙은 마당에 나와 수도 계량기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어젯밤 물 없이 보낸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계량기 뚜껑을 엽니다. 안에 밸브가 보입니다. 돌려봅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힘껏 돌려봤어요.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줍니다. 밸브가 조금 돌아갑니다. 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틉니다. 여전히 안 나옵니다.
정숙은 주저앉습니다. 막막합니다. 서울이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났을 일이에요. 여기선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 있어? 낯선 남자 목소리입니다. 정숙은 놀라 일어섭니다. 대문 쪽으로 갑니다. 대문 밖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낡은 점퍼에 고무장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저 어제 이사 왔어요. 아, 서울서 온 사람. 나 이장이요, 박만수. 아, 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이장님은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무뚝뚝한 표정입니다. 집은 찾아왔소. 어제 도착했는데 수도가 안 나와서요. 이장, 수도. 언제부터? 계속 안 나왔어요. 이장님은 수도 계량기 쪽으로 걸어갑니다. 쪼그려 앉아 들여다봅니다. 아이고, 이거 동파됐네. 겨울에 얼었다가 터진 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관 갈아야지. 근디 오늘은 못해. 철수한테 연락해 봐야 해. 마을에서 전기, 수도 관리하는 사람이요. 내가 연락해 볼 테니 일단 물은 저쪽 우물에서 길어 쓰소. 이장님이 마을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이장, 그래. 공동 우물. 여그는 다들 그것 써. 배관 고칠 때까진 거기서 길어다 쓰면 돼. 정숙은 당황스럽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우물물을 길어 쓴다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장님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숙이 따라갑니다. 보일러는 켰소. 어떻게 켜는지 몰라서요. 이장님은 한숨을 쉽니다. 보일러실로 갑니다. 정숙도 따라갑니다. 낡은 기름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장님이 설명합니다. 여그 봐. 이게 전원 스위치. 이걸 올리고 이 버튼 누르면 점화돼. 소리와 함께 보일러가 켜집니다. 소리가 납니다. 온도는 여기서 조절하고. 기름은 밖에 통에 있어. 떨어지면 기름집에 전화하면 와서 채워줘. 번호는 여그 붙어 있네. 서울서 왔다며? 여그는 택배도 산 넘어오는디 적응할라나 몰라. 무뚝뚝하지만 걱정하는 뉘앙스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장이 내가 다 챙겨야지. 이장님은 나가려다 멈춥니다. 참, 면사무소는 갔소. 전입신고해야 해. 오늘 가려고요. 이장, 그래. 버스는 9시, 12시, 3시, 6시. 하루 4번만 와. 놓치면 걸어가야 해.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님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갑니다. 오전 11시 정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양동이 2개. 무겁습니다. 팔이 아픕니다. 물 하나 길어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집에서 물로 대충 씻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있어에? 여자 목소리입니다. 강원도 사투리가 짙습니다. 정숙은 밖으로 나갑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매. 어제 이사 왔다며? 나 옆집에 사는 최자영이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혼자 사네. 식구는? 혼자요. 어머나 혼자 사네. 밥은 해먹나? 자영은 김치통을 내밉니다. 김치라도 있어야지. 우리 집서 담근 거여 가져가. 괜찮아요. 제가 괜찮긴 혼자 사는디 김치도 없으면 어떻게 받어. 김치통을 받습니다. 묵직합니다.
자영은 마당을 둘러봅니다. 집이 좀 낡았네. 여그 몇 년 비었거든. 고칠 데가 많을 거예요. 조금씩 고치려고요. 서울선 뭐 했어? 다녔어요. 은퇴하고 이렇게 왔네요. 은행? 그럼 돈은 좀 있겠네.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정숙은 당황합니다. 그냥 생활할 정도는 서울선 돈 많이 들었지? 여그는 돈 안 들어. 대신 몸이 고달파 근디 그게 또 약이요. 자영은 웃습니다. 정숙도 따라 웃습니다. 어색하지만 수도는 고쳤나? 동파됐다고 이장님이 철수 씨한테 연락해 준다고 했어요. 철수 아저씨. 그 사람 바빠 한 3, 4일은 걸릴 거요. 그동안 우물물 써야지. 아까 길어왔어요. 혼자 길었어. 무거웠제. 다음부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찮긴 여그선 서로 도와야 해. 혼자는 못 살아. 자영은 시계를 봅니다. 나 밥 해야 해서 나중에 또 올게. 김치 맛있게 먹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웃인디 당연한 거제. 자영은 돌아갑니다. 정숙은 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서먹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김치를 주고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 오후 12시 버스. 정숙은 면사무소로 향합니다. 버스는 텅 비어 있습니다. 승객은 정숙과 할머니 한 명뿐입니다. 20분 후 면사무소 도착. 작은 건물입니다. 2층짜리 1층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30대 여자 공무원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하러 왔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정숙은 주소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출력합니다. 귀농귀촌 하신 거예요? 그럼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택 수리비 지원, 영농 자금 지원 같은 거요.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그럼 이 서류들 작성하시고 2층 귀농귀촌 지원센터 가세요. 서류를 받습니다. 작성합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귀농기 촌지원센터. 젊은 여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직원 어서 오세요. 귀촌하셨어요? 직원 홀로 오셨어요? 직원 대단하시네요. 용기 있으시다. 적응 잘하실 거예요. 따뜻한 말입니다. 정숙은 조금 기분이 나아집니다. 직원 빈집 수리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돼요. 전입 후 6개월 안에 공사 마치시면 됩니다. 꼭 신청하겠습니다. 직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군에 오신 거 환영해요.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온 정숙. 우물에서 물을 다시 길어옵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자영이 준 김치통을 엽니다. 빨간 배추김치가 가득합니다.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맛있습니다. 적당히 시고 아삭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김치 한 조각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정숙은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간단하지만 든든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오늘을 돌아봅니다.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무뚝뚝했지만 수도를 확인해주고 보일러 켜는 법을 가르쳐줬지요.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영 씨는 김치를 줬어요. 혼자 사는 뒤 김치라도 있어야제라고 했지요. 정숙은 김치를 한 입 더 먹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어요. 서울선 돈 많이 들었지? 라는 질문도 당황스러웠고요. 하지만 곱씹어 보니 의미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걱정이었어요. 도시에서 힘들었냐고, 여기선 좀 나을 거라고 위로하는 거였지요. 이장님의 말도 떠오릅니다. 여그는 택배도 산 넘어 오는디 적응할라나 몰라. 걱정하는 말투였어요. 낯선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밤 9시 설거지를 마친 정숙은 창가에 앉습니다.
어제보다 덜 춥습니다. 보일러가 켜져 있으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자영의 집입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멀리 다른 집들도 불빛이 보입니다. 오렌지빛 불빛들이 어둠 속에 반짝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도 불빛을 봤지요. 수천 개의 불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숙은 자영의 집 불빛을 바라봅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저 불빛 속에 자영 씨가 있어요. 아마 설거지하고 있겠지요. 남편과 텔레비전 보고 있을지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있어요. 이웃이 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적습니다. 내일 할 일 자영 씨께 고마움 전하기. 이장님께 인사 다시 드리기. 철수 씨 올 때까지 우물물 쓰기. 적고 나니 마음이 정리됩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몸도 마음도. 첫날은 막막했어요. 물도 안 나오고 추웠고 혼자였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은 달랐어요. 이장님이 왔고 자영 씨가 김치를 줬어요. 면사무소 직원은 환영한다고 했고요. 어둠 속에서 미소 짓습니다. 여기엔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고 서먹하지만 진심인 사람들. 잠이 듭니다. 어제보다 편안하게. 낯선 곳이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전 9시, 정숙은 장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9시, 12시, 3시, 6시. 9시 버스를 놓쳤습니다. 8시 50분에 출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0분 늦었어요. 다음 버스는 12시.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냅니다. 서울에선 버스가 5분마다 왔지요. 지하철도 있었고요. 여기선 하루 4번. 놓치면 끝입니다. 12시 버스. 정숙은 읍내로 향합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립니다. 30분이 걸립니다. 마트 앞에서 내립니다. 중형 마트입니다. 서울의 대형마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을 봅니다. 생필품, 식재료, 카트에 담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7만 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보다 물가가 비쌌어요. 선택지가 적으니까요. 짐을 들고 나옵니다. 무겁습니다. 양손에 봉투가 가득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시계를 봅니다. 12시 40분. 다음 버스는 3시. 이 시간 20분을 기다려야 해요. 짐을 들고 근처 벤치에 앉습니다. 짐을 내려놓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온 정숙. 짐을 정리하다 허리를 삐팝니다. 주저앉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심합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구나. 조금만 무리해도 아프구나. 휴대폰을 꺼냅니다. 병원을 검색합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읍내 정형외과. 거리 15km. 버스로 30분. 택시는 여기 택시가 있긴 할까요? 택시를 검색합니다. 마을에 택시가 없습니다. 읍내에서 불러야 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택시 부를 수 있나요? 어디세요? 청솔리인데요. 아, 청솔리? 거기까지 왕복 6만 원입니다. 괜찮으세요? 6만 원이요?
네, 거리가 멀어서요. 어떡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6만 원. 택시비만요. 진료비는 따로고. 정숙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막막합니다. 밤 8시. 정숙은 소파에서 겨우 일어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정전입니다. 정숙은 어둠 속에 섭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켭니다. 약한 빛이 주변을 비춥니다. 왜 정전이 되는 거죠? 전기세는 냈는데. 두근거립니다. 혼자입니다. 어둠 속에 혼자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다른 집들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정전이구나. 조금 안심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무섭습니다. 어둠이 무섭습니다. 촛불을 찾습니다. 어제 사둔 게 있습니다. 불을 켭니다. 작은 빛이 방을 밝힙니다. 정숙은 촛불 앞에 앉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서울에선 정전이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금방 복구됐지요. 여기선 언제 들어올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30분, 1시간. 불은 여전히 안 들어옵니다. 오전 10시. 정전은 새벽 3시에 복구됐습니다. 정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장님이 찾아옵니다. 어젯밤 정전됐지? 괜찮았소? 네, 괜찮았어요. 정숙의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이장님이 알아챕니다. 많이 놀랐네. 여근은 가끔 그래. 전봇대가 낡아서. 복구는 언제쯤 되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요. 철수한테 전화하면 와. 그 친구가 전기 관리해. 철수 씨요? 그래. 수도도 철수가 고치고 전기도 철수가 봐. 번호 줄 테니 저장해둬. 이장님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번호를 알려줍니다. 정전되면 밤에도 와. 언제든 전화해도 돼. 감사합니다. 참, 몸은 괜찮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커리가 좀. 어제 장 보고 와서 아파서요. 병원은 갔소? 아니요. 택시비가. 이장. 아이고. 그거야 나한테 말하지. 내가 읍내 갈 때 데려다 줄 테니. 정말요? 이장, 그럼. 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거든. 다음에 갈 때 같이 가자고.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자영이 찾아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며? 이장님한테 들었어. 네. 괜찮아요. 괜찮긴 밥은 했나? 아직 그럴 줄 알았지. 이거 갖다 먹어. 우리 집서 해온 거예요. 반찬통을 내밉니다. 나물 무침과 된장찌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하긴 이웃이 아프면 도와야지. 나도 전에 다리 삐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 자영은 정숙 옆에 앉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못 살아 알지? 네.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장보기 힘들지? 나랑 같이 가면 돼. 수요일마다 읍내 가거든. 정말이요? 그럼 상철이 남편 차로 가니까 같이 가면 되지. 자영은 설명을 이어갑니다. 몸 아프면 보건소 김 선생님한테 전화해. 왕진도와 번호 줄게. 자영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번호를 알려줍니다. 집 고칠 일 있으면 목수 할배 불러. 이름은 박영수. 돈 안 받아. 술이나 한 잔 사면 돼. 정숙은 휴대폰에 메모합니다. 김장철엔 다 같이 해 혼자 못해. 우린 다 같이 하는디. 다 같이요?
그래 10집이 모여서 한 집씩 돌아가면서 품앗이제. 품앗이? 응, 내가 너 도와주면 넌 나중에 나 도와주는 거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으로 하는 거지. 정숙은 자영의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화면이 흐려지며 플래시백으로 전환됩니다. 1970년대 시골 마을. 어린 정숙 10살 정도의 골목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된장을 들고 옵니다. 정숙이 엄마 된장 좀 가져갔어. 우리 집 거 떨어졌거든. 그러게. 얼마든지 가져가. 다른 장면.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지붕을 고치고 있습니다. 정숙네 집입니다. 이거 기와 몇 장만 갈면 되겠어. 고맙습니다. 술 한잔하고 가세요. 또 다른 장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함께 놀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뛰어놉니다. 정숙은 자영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랬어요. 응,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된장도 나눠 먹고 집 고칠 때도 다 같이 했어요. 그렇지. 옛날엔 다 그랬제. 언제부턴가 잊고 살았어요. 서울에서 35년 살면서. 도시는 그렇잖아. 사람이 많은디 외롭다고 하더만. 맞아요. 사람은 많았는데 혼자였어요. 자영은 정숙의 손을 잡습니다. 여그는 다르제. 불편해. 근디 혼자 아니여.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린 이웃이제. 저녁 7시. 자영이 돌아간 후 정숙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새로 추가된 이름들이 보입니다. 박만수 이장님, 최자영 옆집, 철수 아저씨 전기수도, 목수 할배 박영수, 보건소 김 선생님. 정숙은 연락처를 하나하나 봅니다. 도시에선 연락처가 많았어요. 수백 개가 있었지요. 하지만 전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면에 서울 연락처가 보입니다. 지인들 이름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 날짜는 몇 달 전, 몇 년 전입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연락처는 5개뿐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숙은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각각의 메모를 추가합니다. 철수 아저씨 전기 고장 시 밤에도 출동 가능. 할배 집수리 술 한 잔으로 보답. 보건소 김 선생님 왕진 가능. 이게 진짜 안전망이구나. 밤 9시. 정숙은 창가에 섭니다. 어제처럼 어둠 속에 불빛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저기 자영의 집, 저기 이장님 댁. 멀리 보이는 불빛은 철수 아저씨 집일까요? 서울의 불빛은 익명이었어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정숙은 자영의 집 불빛을 바라봅니다. 저 불빛 속에 자영 씨가 있어요. 오늘 나를 도와준 사람. 수요일마다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한 사람. 이장님 집 불빛도 보입니다. 저기엔 이장님이 있어요. 무뚝뚝하지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람. 정숙은 창틀에 손을 얹습니다. 도시에선 모든 게 편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됐어요. 24시간 편의점, 5분 거리 병원, 배달 음식.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여기는 불편합니다. 버스는 하루 4번. 병원은 30분 거리. 정전도 됩니다. 하지만 정숙은 웃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숙은 휴대폰을 다시 꺼냅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적습니다. 깨달은 것, 여기선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해결한다. 혼자서는 못 산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기. 메모를 저장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허리는 아직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어렸을 때 알던 걸 잊고 살았어요. 함께 사는 방법을요. 눈을 감습니다. 도시에선 혼자 살 수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여기선 혼자 못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는 무서웠던 소리. 오늘은 괜찮습니다. 내일은 자영 씨께 고마움을 전해야겠어요. 이장님께도. 그리고 수요일엔 같이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정숙은 잠듭니다. 평온한 얼굴로.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집니다. 하지만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저 어둠 속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일요일 오후 2시. 허리가 많이 나아진 정숙은 마을을 산책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마을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집니다. 따라 걷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골조는 녹슬었고 비닐은 찢어져 펄럭입니다. 정숙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삽과 호미가 녹슨 채 놓여 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누가 농사 짓다가 그만뒀나 봐요. 정숙은 하우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크기는 작습니다. 10평 정도. 혼자 가꾸기엔 적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작은 기대가 생깁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이장님 댁을 찾아갑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장, 오, 정숙 씨. 무슨 일이오? 이장님 마을 끝에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버려진 것 같던데. 아, 저기, 영철이네 거요. 3년 전에 도시 나가고 안 쓴 거제. 혹시 빌릴 수 있을까요? 이장 빌려. 뭐 하게? 텃밭 좀 가꾸고 싶어서요. 처음이지만 배워보려고요. 이장님은 턱을 쓸어내립니다. 영철이한테 물어볼게. 근데 정숙 씨, 저거 혼자 못 고쳐. 네, 골조도 고쳐야 하고, 비닐도 새로 씌워야 해. 사람 손이 있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사람들 좀 모아볼게. 토요일에 다 같이 고치면 되제. 다 같이요? 제 일인데. 여기서는 내일 없어. 다 같이 사는 거요.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정숙은 비닐하우스 앞에 일찍 도착합니다. 혼자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이장님입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벌써 왔네. 열심이구만. 곧이어 자영과 남편 상철이 옵니다. 상철은 비닐로를 들고 있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비닐 사왔어. 농협에서. 제가 돈을. 나중에 줘도 돼. 급한 거 아니제.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60대 남자. 이장님이 소개합니다. 저분이 철수여. 전기 보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감사했습니다. 별거 아니제. 오늘 전기선 새로 깔아줄게. 마지막으로 70대 할아버지가 옵니다. 톱과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목수 할배여. 박영수 할배. 정숙 씨제 서울서 왔다며. 잘 왔어. 감사합니다. 총 6명이 모였습니다. 정숙, 이장님, 자영 부부, 철수, 목수 할배. 제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줬어요. 오전 10시 작업이 시작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찾아 움직입니다. 목수 할배는 골조를 점검합니다.
여구 기둥 3개 갈아야겠네. 썩었어? 나무 있어. 집에 있어. 가져올게. 목수 할배가 나갑니다. 10분 후 강목을 들고 돌아옵니다. 톱질을 시작합니다. 뚝딱뚝딱. 철수는 전기 배선을 확인합니다. 선이 다 끊어졌네. 새로 깔아야겠어. 철수는 전선을 풀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상철은 찢어진 비닐을 걷어냅니다. 자영과 정숙은 하우스 안잡초를 뽑습니다. 잡초가 엄청나네. 3년 동안 자란 거요. 정말 맞네요. 괜찮아. 우리 둘이 하면 돼. 둘은 나란히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습니다. 땀이 납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오후 12시 자영이 말합니다. 점심 먹어야지. 내가 준비해 왔어. 자영이 보온통과 김밥을 꺼냅니다. 정숙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과일과 음료수. 사람들이 하우스 옆에 둘러앉습니다. 땅바닥에 비닐을 깔고 앉습니다. 고생했어. 먹자고. 많이들 드세요. 김밥을 나눠 먹습니다. 간단하지만 맛있습니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서울서는 이런 거 없제. 네. 없었어요. 도시는 그렇잖아. 다들 바빠서. 여구는 좋아. 느리게 살제. 맞아. 돈은 못 벌어도 마음은 편해. 정숙 씨도 금방 적응할 거야. 벌써 잘하고 있어.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웃인데 당연한 거지.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개를 숙여 감춥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오후 1시 다시 작업이 시작됩니다. 목수 할배가 새 기둥을 세웁니다. 이장님이 잡아줍니다. 철수가 못을 박습니다. 뚝딱뚝딱 골조가 튼튼해집니다. 상철과 정숙이 비닐을 씌웁니다. 자영이 아래에서 잡아줍니다. 천천히. 바람 불면 날아가. 네. 조심스럽게 비닐을 펼칩니다. 골조에 고정합니다. 클립으로 하나하나 고정합니다. 1시간 후 비닐이 씌워집니다. 철수가 전기를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올립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됐어. 전기 들어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새 하우스 같네. 이제 농사 지으면 돼. 오후 3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우스가 말끔해졌습니다. 자영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씨앗 봉지와 모종입니다. 이거 정숙 씨 줄게. 이게 뭐예요? 상추, 쌈채소 씨앗. 요거는 고추 모종. 요건 토마토.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쉬워. 물만 잘 주면 돼. 한 달이면 먹어. 목수 할배가 다가옵니다. 내가 심는 법 알려줄게. 목수 할배와 정숙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봅니다. 여구 봐. 너무 깊이 파지 마. 요만큼만. 할배가 손으로 깊이를 보여줍니다. 정숙이 삽을 듭니다. 처음입니다. 서툽니다. 땅을 팝니다. 얕게, 조심스럽게. 그래, 잘해. 이제 씨앗 뿌려. 정숙이 씨앗을 뿌립니다. 작은 씨앗들이 흙 위에 떨어집니다. 흙을 살짝 덮고 물을 줘. 정숙이 흙을 덮습니다. 물을 줍니다. 물이 스며듭니다. 처음 땅을 만졌어요. 처음 씨앗을 심었지요. 손에 흙이 묻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오후 5시 사람들이 정숙의 집 마당에 모입니다. 작업이 끝난 후입니다. 정숙이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막걸리. 많이 도와주셔서 이거라도 드시려고요. 안 해도 되는디. 아니에요. 드셔야 해요.
제가 정말 감사해서요. 사람들이 마당에 둘러앉습니다. 막걸리를 따릅니다. 작은 잔에 따라 돌립니다. 수고했어. 건배. 모두 건배. 막걸리를 마십니다. 정숙은 술을 못합니다. 조금만 마십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이제 농사꾼이네.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많아요. 괜찮아. 우리가 다 가르쳐 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할배 농사는 정성이제. 매일 가서 봐줘야 해. 물 잘 주고 잡초 뽑고. 그럼 잘 자라. 열심히 할게요. 보답은 우리 배추 심을 때 와서 도와주면 돼. 네, 꼭 도와드릴게요. 그게 품앗이제. 주고받는 거요. 정숙은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웃는 얼굴들, 따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 데가 없이 도와줬어요. 내일 내가 도와주겠다는 약속만 받았지요. 밤 9시,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하우스로 갑니다.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하우스 안을 밝힙니다. 오늘 심은 씨앗들이 있는 자리를 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흙만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압니다. 저 아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면 싹이 나겠지요. 한 달 후면 상추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은 쪼그려 앉습니다. 흙을 만져봅니다. 촉촉합니다. 35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어요. 흙을 만진 적이 없었지요. 씨앗을 심은 적도 없었어요. 일어섭니다. 하우스 밖으로 나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오늘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손을 씻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냅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땀 자국이 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환합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생기가 돌았어요. 정숙은 웃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휴대폰을 꺼냅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적습니다. 오늘 6명이 모여 하우스를 고쳤다. 내일이 아닌데도 품앗이라는 걸 배웠다. 주고받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마을이구나. 메모를 저장합니다. 또 적습니다. 내일 할 일 하우스 가서 물 주기. 자영 언니 배추밭 돕기. 이장님께 감사 인사. 다음 날 새벽 6시 정숙은 일찍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편한 옷, 일할 수 있는 옷, 물뿌리개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상쾌합니다. 하우스로 향합니다. 걸어서 5분. 오르막이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하우스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심은 자리에 물을 줍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잘 자라. 싹이 나. 내가 매일 올게. 물을 다 주고 나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산 너머로 붉은 해가 올라옵니다. 정숙은 해를 봅니다. 눈부십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62세에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을 봅니다. 집들이 보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침 밥을 짓는 연기. 저기 자영의 집, 저기 이장님 댁, 멀리 철수 아저씨 집, 목수 할배 댁.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잃어버린 것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정숙은 웃습니다. 진심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낯선 곳이지만 이제는 알아요. 여기가 내 집이라는 것을. 정숙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손에는 물뿌리개. 얼굴엔 희망. 화면이 천천히 밝아집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춥니다. 정숙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마을로 걸어가는 작은 사람.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저 마을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2부가 끝났습니다.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 눌러주실 거예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눌러주세요.